이행 판결 말하는 겁니다. 자,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중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첫째,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건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의무자도 그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등기 신청은 누구라고 했어? 반드시 승소한 사람. 승소한 사람만 할 수 있지 패소자는 신청권 자체가 없어. 요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권 자체도 없고 승소한 자를 대신할 수도 없다. 대우도 안 된다. 그랬죠. 2번이 틀린 겁니다. 승소한 권리자가 소송 변론 종결로 사망했다면 이건 뭐 소송법적인 개념인데 권리자가 사망했으면 포괄 승계인 상속인이 승소한 권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역시 직접 자기명의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도 이제 소송법적인 얘기예요. 즉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몰라도 답은 딴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채무자가 그걸 알으면 채무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런 판례입니다. 그 다음 5번 같이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아까 이 10년 경과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기 위한 거냐면 소멸시효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멸시효. 이 소멸시효를 등기한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10년 지난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있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특히 4번 지문 같은 뭐 기판력 관련된 거는 이런 건 답이 나오잖아. 이런 데서 답은 오히려 아주 평범한 데 다 있어요. 나머지는 장신구 다뤄놓은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표현이 나왔다. 그런 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번에 2번 승소한 자만 신청권이 있으므로 패소한 자는 신청권 자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고 15번 역시 판결 이행 판결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갔는데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 주문에 원일자 기재가 없으면 판결 송달이를 원일자로 쓰는 게 아니고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 원인 일자는 판결 주문은 결론을 말합니다. 주문은 요 판결 결론을 얘기하는 부분이야. 판결 주문에 보면 몇 월 며칠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왔으면 그 날짜가 원인 일자야. 근데 주문에 그 말이 없어. 피고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만 나왔다면 원인 일자가 어떤 날짜냐? 이때는 판결 선고일자. 이행 판결의 경우에 주문에 여기에 일자 기재가 없어. 일자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판결 선고일자를 원인 일자로 쓰라 이런 얘기. 선고일자. 송달일자가 아니라 선고일자입니다. 틀렸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 가집행. 그 가집행 밑줄 딱 치고 요 가집행할 때 요 항상 요 가라는 것은 임시가짜 임시적이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판결에 따라 판결을 등기 신청을 하면 확정된 이행 판결이어야 된다 했지. 그래서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야. 확정 증명서만 첨부하면 되는데 확정이 안 됐다는 게 가집행이 붙어 있다는 거 이게. 이것은 아직 미확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3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판결 정본과 판결에 대한 여기서 확정만 되니까 아까 뭘 증명하라고? 확정 증명서만 첨부하면 되지 송달 증명서는 필요 없어요. 이것도 상당히 소송법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필요 없어. 이거는 경매 진행할 때 필요한 경매 진행할 때. 송달은 피고가 판결문을 받아야만 그래야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면 경매 개시결정 요건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다 끝난 거야. 등기 시작 의사를 판결로 표현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송달 증명서는 필요 없고 확정만 되면 된다. 그래서 가집행 선고가 붙었으면 미확정이기 때문에 안 되고 확정만 돼야 되니까 확정 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것도 소송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 송달 증명서 필요 없고 확정 증명서만 첨부하면 돼요. 그 다음 4번도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아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 했지. 그래서 계속 지문들이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때 형성 판결이지만 원피고 묻지 않고 승패소 묻지 않고 각자 단독. 그래서 우리가 단독 신청한 판결 이행 판결이지만 다만 어떤 거 형성 판결 중에서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피고 묻지 않고 원고 피고 뭐 승소 패소 이거 묻지 않고 각자 각 공유자가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각자 단독 지분이익 실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각자 단독으로 지분이익할 수 있다.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지문처럼 역시 10년이 경과하면 이거 할 수 없다. 이것도 틀린 거죠. 이걸 다른 표현을 쓰면 확정, 즉 판결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아요. 즉 10년이 지났어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시험에 나오는 이행 판결이 종종 시험에 자주 나온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면 오늘 신청정보 같은 거, 신청정보. 16번 보면 아까 이걸 구별을 하겠지. 신청정보하고 등기 신청서, 신청서라는 거예요. 신청서. 그리고 여기에 첨부하는 정보, 첨부정보. 요걸 구별할 줄 알아요. 신청서 쓴 내용을 증명하려고 첨부정보를 낸다 했지. 자, 임의적 내용을 물어봤어. 임의적. 이거는 이제 강론적인 문제인데, 요 각종 등기별로는 오히려 거꾸로 필요적인 걸 나중에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 강의 노트에도 뒤에 대부분 내가 실어놨는데, 여기는 등기법 끝에 있나? 항상 여러분 평상시 보라고 31페이지 보세요. 각종 등기별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적 정보만 알면 돼. 요거 최소한 이건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거기 보면 신청 정보의 필요적 정보. 자, 요걸 빼놓고는 나머지 임의적이야.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냐? 소유권 보존 등기일 때 신청 근거 조항을 반드시 써야 돼. 65조 제1호, 2호, 3호 중에서. 그다음 등기 원인과 그 날짜는 안 쓴다 했고요. 진정명의 회복에선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는데 무엇을 쓰지 않는다 했지? 1번. 아까 거기다 1번 뭐를 안 쓴다 했어 아까? 오늘 했어요. 예? 예? 등기 원인일자. 등기 원인일자 안 쓴다 했잖아. 이거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잖아. 일반적으로 권리 등기는 전부 다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권리 등기에서는. 근데 원인과 원인일자 없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권리 등기 중에. 어떤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둘 다 안 써. 그리고 진정명의 회복은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인 일자 기재가 없다. 아까 얘기했죠.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요. 그럼 원인자 기재가 왜 없다 했어요? 진정명의 회복에서는 원인일자를 왜 안 쓴다고 했지 아까? 예? 예? 왜 원일자 기재를 안 쓴다고 했죠? 생각나요 안 나요? 왜 안 쓴다고 했지? 예? 원래부터 자기 거니까 안 쓴다고 했잖아요. 자, 물권 변동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팔았는데 부동산 매매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전 양도됐어. 이렇게 뭐 넘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원인 무효야. 그러면 이게 무효의 등기면 이 C도 무골자부터 취득했으니까 이거 다 무효의 등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다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를 하니까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최종 명의자부터 그냥 이전만 해가는 거야. 즉 원래 진정한 소유자는 A인데 등기 명의만 찾아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물권 변동도 없고 원래부터 자기 거니까 날짜 쓸 필요도 없어요. 원일자 기재가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에서는 원일자 기재가 없다. 그거 써놓고 그 다음 환매 특약 등기는 뭘 꼭 쓰라겠지 아까?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이번에 매매 대금을 써야 돼. 매매 대금.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매매 대금. 금 뭐 1억 원, 비용 100만 원 이렇게 써놔야 돼. 그래야 그 돈을 주고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지상권 할 땐 뭐야? 목적과 범위. 지역권도 목적과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즉 요역지에는 승역지 표시해야 되고 승역지는 요역지 표시 서로 교차적으로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전세권에선 목적이 없어요. 뭐가 있어?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3번에 전세금을 써야 돼. 그 다음에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 그 다음에 근저당에선 근저당이란 취지, 뜻하고 또 뭐가 들어갈까? 근저당 항상 들어가는 게 뭐예요? 채권 최고액.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맥시멈. 이거 쓰는 거야. 채권 최고액, 채무자 표시. 임차권 항상 기억을 해봐. 임차권은 차임. 이거 기억, 차임. 요 정도 남겨줘야 돼. 몇 개 안 되잖아요. 요거 빼놓고 다 임의적이야. 여기 나온 거 빼놓고 다 임의적. 알았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인 건 따로 암기하지 말고 요 최소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답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6번 돌아와 보세요. 신청서의 신청 정보 중 임의적 내용을 찾아봐라. 지상권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이라고 했지? 지료는 임의적. 지역권에서는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들어간다 했죠?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범위. 즉 목적은 안 들어가. 목적인 범위라고 했지. 목적은 없어.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금. 즉 범위하고 전세금이 전세권은 반드시 써야 될 내용이에요. 필요적상. 근저당권에서 뭐가 들어가? 채권 최고액. 이렇게 필수적인 거 한두 가지만 기억하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료는 약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 사항이야.
1번이 임의적 내용. 즉 등기하면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17번도 역시 같은 문제였어요. 필요적 기록상 옳은 걸 찾아봐라. 지상권은 뭐라고? 목적과 범위. 지료는 임의적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지역권은 뭐라고 했어요? 목적과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들어갔지?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는 뭐야? 전세금과 범위는 들어가지만 목적은 없다 했지? 맞는 거예요. 임차권은 뭘 들어간다? 차임. 존속기간이 틀린 거예요. 저당권에서는 뭐가 들어가? 채권액. 변제긴 임의적이야. 그래서 아닌 걸 하나씩 끼우는 거예요. 그 몇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익물권이다. 그럼 용익물권. 뭐가 있어요 여기?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채권 중에 임차권. 그럼 기억할 게 뭐냐? 필요한 걸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범위. 들어가야 돼. 지역권도 목적 범위 들어가고 여기 뭐? 요역지, 승역지 표시. 전세권 목적이 없고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임차권은 차임. 이거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 말하면 답이 다 보이는 건데. 이거 빼놓고 나머지 다 임의죠. 이렇게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는 옳은 것은 니은번, 니은과 디귿만이 필요적 정보, 필요적사항입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아까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거 나누라 했지.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지목은 어디에 들어가냐? 신청 정보의 부동산 표시 안에 들어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렇죠? 그 다음에 소재 지번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토지대장 뭐야? 이거 토지대장은 첨부 정보지. 여기 있는 부동산 표시를 첨부하려고 토지대장을 첨부한 거야. 이 내용에 기록된 게 아니고. 이건 첨부 정보야. 등기소 표시는 신청 정보에 관할 등기소 어디 무슨 등기소 규정에서 나온단 말이야. 등기 원인과 날짜 그리고 목적 이거는 다 신청 정보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야.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청 정보 양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번은 요 두 가지 구별할 문제였는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여기 어디냐? 요거냐 이걸 나눠보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신청 정보의 필요적 사항은 이건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에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어. 왜? 뭘 반드시 써야 돼? 신청 정보 쓰는 거 필요적 쓰는 건 보세요. 자 부동산 등기하려고 하죠.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계약이 있어야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신청 정보에 쓰는 거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게 뭐가 있어야 돼? 부동산 표시. 빠지면 안 되지? 토지면 토지대로 건물면 건물대로.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원인과 날짜 몇 월 며칠 날 매매를 원유했다. 이거 원인. 날짜가 계약 일자가 나오지. 그 다음 누가 나와 이게. 여기 권리 주체 여기 당사자 즉 권리자 의무자 표시. 당연히 들어가야 돼. 이건 전부 다 계약서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등기 신청서에는 등장하는 기관이 하나 더 나오죠. 어디? 여기 등기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등기소에 대한 관계서 자 관할 등기소 표시라. 그 다음에 산출된 각종 세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 공동신청에서 의무자 표시가 들어가고 이런 요 부분이 하나 추가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적물에 관한 부분이냐 당사자에 관한 부분이냐 여기 법률행위에 관한 부분이냐 이 부분이에요. 이거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굳이 암결로 할 필요가 없어. 첫째 부동산 표시 들어간다. 토지냐 건물이냐 집합건물이냐. 그 다음에 신청인 표시. 자 공동신청이라면 의무자 권리자 표시가 되고 이게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비범위산 재단이냐 이 표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인이 매매냐 뭐냐 원인 그리고 원인 일자는 계약 일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계약서에 당연히 따라 들어온 거예요. 이거 필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여기는 등기와 관련된 거니까 요거 등기소가 또 나오는 요게 요 부분이 관할 등기소 표시나 신청한 날짜라든가 대리인 할 때는 법무사 대리인 표시라든가 이게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억지로 암결 나오지 마시고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굳이 저걸 뭐 하나씩 따서 머리에 집어 넣어봤자 남지도 않고 또 실제 그렇게까지 할 가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한 경우 등기 제공할 정보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법인 아닌 사단하면 뭘 생각을 하겠죠? 종중을 생각하겠죠. 종중.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 대표자 인적사항 쓸까 안 쓸까? 등기할 때. 예? 자 신청서에 다 써야 돼요. 그럼 등기부에 법인 대표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등기부에 법인 대표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여러분 암결 나오지 마시고 한번 생각만 해보시면 돼. 이거 억지로 왜냐면 한번 딱 생각을 하면 그대로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거
두 번 설명 들 필요도 없어요. 요게 법인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뭐 삼성 이렇게 써. 그러면 등기부에 가면 여기에 소유권란에 보니까 갑구에 A로부터 요게 2번 여기 주식회사 삼성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여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본점수에 써놨어. 여기 대표자 이 암흑에 쓸까 안 쓸까? 예? 쓸 이유가 없어요. 왜? 법인은 주식회사 법인은 대표자를 어디를 보면 다 나와 있어? 어디를 보면 다 나와 있어? 법인 등기부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동산 등기부에 그걸 써줘요? 법인 등기부 다 있는데. 근데 종중 등기부가 있어 없어? 종중 등기부. 종중 등기부 없으니까 여기 만약에 이게 종중에 샀어. 그래서 여기 뭐 제주 양시 뭐 이런 게 있다고 저 잘 모르지만 첨정공파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제주 양시 첨정공파에 대한 걸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보지?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장부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족보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다 누굴 써야 돼? 대표자 양 암묵에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때는. 즉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법인은 설립 등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법인 등기 다 볼 수 있어. 거기 발행 주식이 얼마고 대표자가 누구고 감사가 누구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등기부에 굳이 법인 대표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종중 같은 경우 종중 대표자를 일반인들이 무슨 족장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부에 대표자까지 써줘야 되는 거야. 명의자는 종중이지만. 이해돼요? 이렇게 원리를 한번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 19번에 법인한 사단 등기에 관련된 건데 1번 대표자 성명 인적사항을 다 신청정보에 쓰고 등기부에도 써요. 여기는. 그 다음 법인은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법인 아닌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 종중 같은 경우 자 권리자 의무자 중에서 여러분이 민법상 총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지? 총유 부동산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처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종중이 비법인 사단이 어떤 지위를 가져야 돼? 권리자에 대해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에 대해 의무자에 대해 의무자가 처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임야가 있어. 임야 한 필지. 임야가 있다. 이게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우리 땅에 전주 이씨 뭐 무슨 파? 이 땅이야. 요게 전주시. 그러면 요 임야를 전주시 이 파에서 지금 A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럼 얘가 매도인이야. 전주시가. 매도인은 뭐가 돼? 의무자. 산 사람이 권리자지. 이거 팔아먹을 때는 요게 비법인 사단의 재산이니까 총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야. 처분할 때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됩니다. 사원총회 결의서가 있어야 돼. 즉 종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종중이 이 부동산 살 때는 이건 등기 권리자니까 종중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건데 뭘 결의까지 받아요. 총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 사원총회 결의서, 종원총회 결의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처분할 때 인감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감증명. 여기서 사원총회 결의서와 인감증명은 이 법인이 뭐 할 때? 비법인 사단이 의무자일 때 필요. 의무자.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일 때. 두 가지는 의무자의 진정성과 상당히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유부동산 처분 관련해서 종원총회, 종중총회 결의서가 들어가는 것은 종중이 의무자라는 것은 종중부동산을 팔아먹을 때, 살 때가 아니라 팔아먹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번처럼 권리자인 경우에 이게 필요 없어요. 의무자일 때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뭐 다 맞는 얘기니까 그냥 봐도 넘어가고. 그 다음 20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원인증서. 오늘 아까 원인증명 정보 얘기했지? 이게 검인 절차. 검인 언제 받는다고 했어? 계약을 원유한 이전 등기할 때. 그렇죠? 그래서 원인증서가 집행유예는 판결 땐 검은 받을 필요가 없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아라. 얘기했지? 왜? 판결 받은 것은 단독 신청을 하고 받은 거지 국가가 이미 계약 내용을 확인했다는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행 판결 받았을 땐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으라 했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허가 여부는 검인에 영향 안 미친다 했지. 무허가 부동산을 매매했어도 계약을 원유한 이전 등기이므로 검인 받아야 됩니다. 맞는 얘기고. 3번 신탁해지 약정서를 원인 서면으로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 자, 신탁해지 약정서 이게 뭐다?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을 원으로 뭐 하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 그럼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17페이지 강의노트 쓰기가 17페이지. 여러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때 반드시 검인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조건이 맞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계약을 원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4번은 계약을 해제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다시 말소 하려고 그래. 소유권 말소 등기할 때 검인 대상이 아니야. 이전 등기할 때만 검인 받는다 했죠. 그러면 이거는 말소 등기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검인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5번은 토지거래 허가 딱 나왔어. 그러면 검인 받은 걸 본다 했지. 그러니까 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다 검인을 받은 걸 보는 이유는 허가받는 과정에서 이미 다 검토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다시 검인받을 필요가 없어져요. 대체 증서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검인 받은 거로 보는 거. 토지거래 가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주택거래 신고필증을 첨부하면 검인은 받은 거로 본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20번에 2번만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21번 보세요. 의무자의 등기필증. 자, 등기필정보의 등기필증은 언제 낸다 했지? 공동신청에서. 그렇지? 공동신청. 자, 다시 오늘 강의 노트 17페이지 하단 보세요. 언제 냅니까? 17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강의 노트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에서 낸다. 단독신청이면 낼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 그러면 자 21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서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게 권리자 의무자의 지위는 계속적으로 지위가 바뀌고 반복된다고 얘기해 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A로부터 부동산을 B가 샀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전할 때는 A가 의무자고 B가 권리자니까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내서 진정성을 검사 받은 것이고 끝나면 요 B한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가 나와. 근데 B가 또 이걸 재산을 팔아먹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데 다시 의무자 지위로 바뀌고 얘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권리자 지위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B는 등기소로부터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의무자에서 다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액이에요. 1번이. 그 다음에 2번 유증. 아까 유증은 공동이라고 했어, 단독이라고 했어? 공동. 그럼 등기필 정보 내야 안 내요? 내야 되는 거야. 틀린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3번 보존 등기는 공동이야 단독이야? 단독. 상속 등기는 단독. 그러니까 내야 안 내요? 안 내는 거야. 이게 무슨 보세요. 등기필 정보 공동에서 내고 단독이면 안 낸다고 했잖아요. 이거. 등기필 정보 이렇게 등기필 정보는 왜 이거 공동이면 된다고 해서 의무자 거니까.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해서 공동에서. 그럼 공동이면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다고 했지 아까? 환매특약. 단독이면 낼 필요 없어. 예외가 하나 있다고 했지? 승소한 의무자. 이거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동이냐 단독 이것만 물어보잖아요. 지금 상속 등기나 보존 등기 단독이니까 안 내는 거예요. 유증은 공동이니까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자 4번 5번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이행 판결인데 둘 중에 하나 낸다 했지. 누구? 여기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의자가 이 동그라미 커져야 돼. 요때는 낸다. 의무자 승소한 의무자 낸다. 이게 크게 보여야 돼. 4번 5번 보면 둘 다 판결인데 우리는 권리자가 판결받은 것이고 밑에는 승소한 의무자니까 등기필증을 제출하게 맞고 위에는 제출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번 5번 지문이 같은 문장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 나오면 항상 공동에서 내고 단독이면 안 낸다. 의무자의 진정성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22번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이 아닌 거 제출 인감증명. 요거는 자 원칙이 뭐라 했지? 원칙 인감증명 언제 낸다 했죠?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그래서 진정성 보장 수당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크게 어떻게 하라 했지? 처음에 공동신청. 진정성은 누구? 의무자 친위. 어떻게? 권리자와 의무자 함께 신청해라. 두 번째 원인증명정보. 원인증명정보가 뭐라고 해서 이게 각종 계약서 어떻게 만든다고 했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이행 끝났으면 뭘 한다? 등기필정보. 이 등기필정보 누구 거 낸다는 거죠? 이거 의무자 거. 의무자면 무조건 내야 돼 이거는. 근데 네 번째 마지막 이거 가지고 의심쩍으니까 뭘 낸다? 인감증명. 인감증명 방문 신청할 때 첫째 원칙이 뭐라고 했어? 원칙이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 즉 의무자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의무자 동시에 어떤 지위를 가져야 된다 했지? 소유자야 돼요. 소유자. 이거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이면 무조건 내는 거야. 근데 인감증명은 의무자라고 해서 항상 내는 게 아니고 의무자 동시에 소유권자야 된다고 해줬잖아. 그래서 이 1번 지문이 원칙입니다.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의무자. 이게 원칙을 얘기한 거야. 그 다음 건물 멸실 등기. 자 건물이 멸실이라는 게 뭐야?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한 거예요.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거나 건물 철거해버렸어. 법률행위란 겁니까 지금? 계약을 했어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지? 그러면 누가 멸실 등기한다고 했어? 건물 소유자가 하는 거야. 소유권 등기 명의자가. 상대방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의무자가 없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없으니까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정보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멸실 등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동신청에서 의무자가 나와야 인감문제 등기필정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실 등기할 때 인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했던 것. 소유권 이외, 외에다 동그라미 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명인이 의무자로서 여기까지만 나가면 필요가 없다 했는데 등기필증 대신에 뭐가 나오면 확인정보나 공증정보. 즉 확인조서란 말이 들으면 안 된다 했지? 3호는 생각나요 안 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강의 노트 어디 보시냐면 18페이지 펴보세요. 18페이지. 18페이지에 인감증명 세 번째 얘기 준 게 있어. 그거 아까 이해를 시켰는데 여러분들 이해했다고 했거든요.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이면 낼 필요 없는데 이때 의무에 직접 출석했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인감 필요 없다. 그러면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언제냐? 대리인인 법무사가 확인 정보, 즉 확인 서면을 작성했거나 공증을 받았을 때, 공증 정보를 제공할 때, 이때는 의심스럽다 했지. 그래서 인감을 낸다는 게 이 3호입니다. 3호. 그 다음에 아까 자주 나온다고 했다는 거. 협의 분할단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 인감이 들어간다 했지. 그리고 하나 더 암기한 게 뭐였어요?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이 동의자 승낙자한테 불리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인감을 내라겠죠. 이게 일반적인 규정이야. 그리고 5번은 여기에는 없지만 예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가 좀 이상하게 껴있는데 등기 명인 표시 경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경정 전후에 동일인임을 증명한 보증서를 첨부할 때 보증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증인의 인감을 내라는 거예요. 원래 경정 등기 동일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동일성. 그래서 요 5번 지문은 예규 내용이었었고 우선 예규를 몰라도 멸실 등기는 단독 신청이므로 의무자가 없고 이럴 땐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정보 이 두 가지는 아예 따라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번은 2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 23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권리 등기하고 상당히 연결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가기가 좀 수월할 것 같으네요. 자, 23번 등기 신청한 설명 옳은 걸 찾아라. 1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승소 판결자는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할 수 있다 했지? 네 가지 얘기 줬죠. 누구? 다 어딜 보시냐면 24페이지 펴보세요. 24페이지 강의 노트. 이 강의 노트가 여러분들 굉장히 압축적 딱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시험에 나왔던 건 대부분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 보면 신청이 네 가지가 나왔다냐. 첫째가 뭐야? 대장에 의해서. 두 번째가 판결에 의해서. 세 번째가 수용에 의해서. 네 번째가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이 네 가지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신청이냐. 그 중에 두 번째 보세요. 판결. 소유권을 증명한 판결은 종류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종류 불문한다고 했지?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형성 판결 묻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1번 지문이 바로 보세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이게 바로 확인 판결 받았어. 이 사람 판결 가지고 보증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종류 묻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토지에 대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실무적인 얘기인데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에서 표시 변경할 때는 수수료가 없어요. 이거는. 그 권리 변경 등 이럴 때 수수 들어가지만 표시 변경이나 이런 것 행정구역 변경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해서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 신청 정보로서 지분을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자, 공유에서 공유 등기할 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공유 지분이 얼마씩 이 지분은 반드시 써야 돼. 공유일 땐 지분이 들어가야 돼. 공유 관계일 땐 지분을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응용하는 문제야. 갑과 을이 공유하나 건축물 대장상 공유 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갑의 지분을 3분의 2, 을의 지분을 3분의 1로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 갑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보세요. 인감증명 항상 뭘 생각하겠지? 의무자. 알았어요? 불리한 사람이 있어요. 인감증명은 권리자는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자, 건축물 대장상 지분 표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유 부동산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민법에서?
예? 균등한 거로 추정한다.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공유 부동산 갑을 공유한데 건축물 대장상 지분 표시가 따로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 2분의 1, 을 2분의 1로 추정을 해야지. 표시가 없으면 균등 추정이니까. 그렇지? 이게 정확한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원래 이렇게 추정받는 건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갑을 얼마로 해준다는 거야? 예? 3분의 2. 갑이 얘가 3분의 2. 을이 3분의 1이야. 그럼 추정되는 것보다 불리해진 사람이 누구야? 불리해진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하면. 을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불리해졌지. 얘는 유리해졌지. 인감증명 누구 걸 낸다고? 의무자 불리해진 사람. 유리해진 사람한테 왜 인감을 내라고 그래요? 원리야, 원리. 그래서 아까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정과 다 진정성 보장, 이 원리를 이해하라고 자꾸 얘기해 준 거야. 불리한 사람한테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사람은 을이 불리해졌으니까 이렇게 하려면 을의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갑은, 그러니까 갑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그건 맞는 거지. 갑은 첨부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을은 첨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4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 신청한 경우 자신 직접 등기 출석할 신청서 제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대리로 올 땐 대리인이 행위를 하면 본인하고 똑같지. 그러면 대리인이 누구야? 법무사한테 우리가 등기 신청을 맡겼으면 법무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임의 대리인. 그럼 누가 등기하러 나가야 돼? 임의 대리인 법무사 등기하러 가야 되겠지. 근데 현실은 법무사가 안 다녀. 대리인이 아닌 자기가 부린 수족이 다녀. 누구? 직원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건 뭐야? 제출 사무원이라고 해서 자기 사무소에 직원 하나를 법원에 제출 사무원 등록해놓고 걔들이 오고 다녀. 걔는 법무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법무사하고 같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제출 사무원은 즉 법무사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제출 사무원이 해도 되고 이 제출 사무원이 신청서를 보완, 보정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23번에 4번만 옳은 거예요. 그 다음 24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아까 얘기했지? 또 나왔네. 등록번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자, 국하면 누구라고? 국장. 재하면 뭐라고 했지 이거? 대본 소재지. 그다음 법인하면 주된사무소. 그 다음 비법인사단재단은 시장군수청장. 외국인 외출 이렇게 했지. 이걸 물어본 거야. 자 27회. 자 법인 등록번호는 주된사무소 법주. 근데 주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청장이 아니고 이게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네. 주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지. 그 본점이 아까 둔산동에 있다면 요 둔산동 여기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있어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든 여기 등기관이 부여해 주는 거지. 시장군수구청장 즉 여기 서구청장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제외국민. 요 제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한 등기소 등기관. 대법원 소재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서초동에 있다고 했지? 그럼 이게 어디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이건 맞는 거예요. 외국인은 왜? 체류주를 관하는 요 외출. 출입국관리사무소인데 이게 바로 지방출입국이라고 했지. 여간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의 장이 나와야 되는데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은 사단 이게 뭐야? 비법인사단. 누구야? 시장군수청장. 시장군수청장. 틀렸고.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를 등기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이거는 뭐 같으냐? 여기 비법인사단하고 같아요. 이거는. 시장군수청장. 국내 영업소가 등록되면은 이거는 저 법인하고 같이 보지만 등록이 안 됐을 땐 비법인사단이면. 자, 이래서 이제 24번에 2번만 옳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5번 각하사유에 해당을 모두 골라봐라. 각하사유. 자, 이거는 오늘 각하사유 얘기해 줬어요. 29조에 11가지가 있다 했지. 강노트 20페이지. 20페이지 보면 각하사유가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11가지. 그 중에 29조 2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 사유가 등기 규칙에 가보니까 52조에 또 10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2호에 대해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자,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면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여기에 걸려 들어가요. 근데 여기 말고도 또 등기 살상이 아닌 거 더 있긴 있어요.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보세요. 자, 1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금리 처분 할 수 있다 해서 없다 했어. 자, 이거는 29조 2호 사유 중에서 특이한 게 등기사항에서 이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냐면 여기하고 어디를 하나 더 보냐면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이 등기사항이 아닌 거.
등기사항이 아닌 거를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모아놓은 게 있어요. 8페이지. 그 8페이지 도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등기할 수 없는 권리변도 오른쪽에 보면 밑에 쭉 내려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못 한다 했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니은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여기서 말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말소. 자, 요거는 상당히 민법을 조금 배경 깔고선 문제 만든 거. 이거 만든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이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 해당되고 물권적 청구권은 해당이 없어요. 안 돼. 그러면 현재 A가 소유자인데 B가 매매 계약을 한 상태야. 매매 계약만. 그럼 매매 계약만 있으면 B는 아직 소유자가 안 됐죠. 언제 소유자 된다 했지? 등기해야. 등기 안 하면 채권자에 불과해. 그러면 이 매수인은 등기하기 전에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등기해버리면 소유자가 되니까 가등기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만약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A에서 소유권 이전 돼버리면 B가 소유자 됐어 이제. 그런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무효라든가 취소권을 행사했다든가 계약을 해제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물권은 어떻게 된다? 복귀돼 버려. 법률 규정에 따라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자야.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 등기에 어떻게 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매도인이 얘가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어떤 지위에서? 소유자니까. 그럼 얘가 하는 청구권 뭐야? 물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랬지. 이 얘기를 하긴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에는 가등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가등기 할 수 있다? 채권적 청구권만. 알았어요? 이건 민법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디 좀 참고로 보시냐면 요거 아까 그 도표에도 있지만 가등기할 때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지난번에. 참고로 가등기에 대한 것은 22페이지에 보세요. 22페이지. 강의부터 2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22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가등기에서 이번 저 프린트물로 했던 걸 다시 정리해 준 거예요. 거기 청구권인데 채권적 청구권만 되고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못 한다 했지? 그 밑에도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안 됩니다. 종기부 해제 조건부 안 되고 보존 가등기나 처분 제한 가등기 안 되고. 근데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거나 시기부나 정지 조건부 된다고 했어요. 유언자가 생존 중에 신청한 이전 가등기 할 수가 없다 했지. 사망해야만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출제했던 요 25번 문제는 23회 출제했던 요 문제는 지금 소유권 말소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가 안 된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를 배경에 깔고 있어요 이게. 알았어요? 상당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만 나오면 말소등기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권은 어떤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를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각하되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번 저당권을 피담보증 불리양도 이건 저기 그 어디야 각하 사유주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조문에 52조에 아까 봤던 그 조문 어디냐면 자 20페이지에 보면 거기 규칙 52조의 10가지 중에서 5호 보세요. 5번째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로 한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에 지분에 대한 보존 이건 요거 리을에 나온 거. 지분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이거 꼭 기억하라고 한 거.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지분만 되느냐 아니면 전원 명의 되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도 전원 명의로 그다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거꾸로 이렇게 된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25번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것이고 그 다음 26번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아까 절차 개시 넷 중에서 어떤 거? 직권. 그 중에서 또 뭐? 말소. 직권 말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직권 말소. 직권 말소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얘기 줬죠. 말소등기에서도 문제되지만 절차 개시에서 한번 설명과 가지고 충분해요. 어디냐면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서는 자 13페이지 보면 거기 몇 개 언급하지 않았어. 그것만 봐도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직권에 대한 등기가 나오죠. 그 도표에. 보입니까?
직권 말소 보면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이 등기상이 아닌 경우 말소 등기. 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절차 게시에 있는 거, 그 내용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게. 자, 보면 갑수유 건물에 대한 의뢰 유치권. 이건 어디야? 사건이 등기할 것, 즉 등기상이 아닌 경우야. 유치권 등기상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되면 직권 말소. 그다음에 농지에 대한 전세권. 아까 농지는 29조 2호 위반 사항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규칙 52조 봤잖아. 어디서 봤어요? 29조 등기상이 아닌 경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은 다시 잠깐 여러분 페이지를 20페이지 넘어갔다 와보세요. 거기 29조 사건이 등기상이 아닌 경우 내용이 20페이지에 오른쪽에 10가지 언급했다고 있잖아. 그 중에서 지금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거기 보면 4호에 보면 농지를 전세권 설정에 목적했다. 이건 29조 2호 위반이란 말이야 다. 그러니까 직권 말소 등기하더라도. 그 다음 3번 채권자 의뢰 등기 신청에 의한 갑수유 토지 아닌 가압류 등기. 이건 여러분 논점이 갑자기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엉뚱한 생각하면 답을 못 찾아요.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 개시 중에 가압류는 뭐라 했지? 가압류는 촉탁 등기라 했지. 즉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고 등기는 이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있고 등기관이 직권을 한 게 있고 명령에 의한 경우가 있다 했죠. 이 네 가지 절차 개시가 있어. 근데 가압류 뭐라고? 촉탁 등기야. 근데 가압류 어떻게 했다고? 신청했다고 했잖아. 그럼 각하되는 거예요. 어디? 그 20페이지에 보면 다시 20페이지 그 8호 보세요. 8호. 오른쪽 8호.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예 가압류가 써졌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그럼 핵심이 26번 간단하지만 무엇이 잘못됐어? 그래서 3번 질문에 무엇이 잘못됐어? 의뢰의 신청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가압류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압류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 신청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 포인트를 모르면 답이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절차 잘못 찾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 갑과 을 중 을의 지분만에 이것도 여기 상속등이 뭐 안 된다고? 지분만 안 된다고 했잖아. 전부 다 2호 위반. 위조된 갑의 인감증명에서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 위조 문서에 따라 이전 등기했어요. 이건 등기하면 뭐라고 했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왜? 몇 호 위반이야 이거는? 1호 2호 위반이 아니에요. 다시 각하사회 보세요. 몇 호 위반이 넘어가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자 20페이지 펴보세요. 강의도 20페이지. 강의 노트 20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왼쪽에 29조 각하사유가 11가지 언급됐어. 왼쪽에. 보입니까?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2호를 다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왼쪽 편에 있는 거 11가지 보이죠? 그 중에 이거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거로 했어. 그럼 몇 호에 해당될 것 같아 그게? 8호? 8호가 뭐야? 신청적 원인증명정보 1차 원인증명정보가 아니지. 9호에 해당 9호. 즉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냈다면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안 돼. 없는 거잖아. 위조 문서니까 제대로 된 인감증명이 없죠. 첨부할 문서가 첨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여러분 보시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그 바로 앞 페이지 가보면 자 19페이지 펴보세요. 강의노트 19페이지 펴보면 각하 사유 중에 두 가지 나눴지. 어떻게? 29조의 각하 사유가 총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호와 2호, 3호, 2호 이렇게 나눴죠. 1호, 2호는 절대 사유이기 때문에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3호, 2호는 뭐라고 해줬어요?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지금 몇 호 위반이라고? 9호 위반. 인감증명을 위조했어. 등기해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 실체관계와 맞으면 유효가 돼버려 그냥. 하자가 치유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건 직권말소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인감증명서가 위조됐네. 등기해버렸어. 그러면 실체관계가 맞으면 유효가 돼버려 그거는. 2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6번에 5번은 직권말소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 위반이다? 29조 2호 위반. 요거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요게 해당된 거예요. 여기. 그 다음 27번도 보세요. 각하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 밑줄 칩니다. 지분만 본등기. 자 이거 또 나왔네. 자 지분만 본등기 돼야 안 돼 이거. 되잖아. 지분만. 이거 할 수 있다 했지. 오히려 본등기는 전원명의가 안 된다 했잖아. 지분만 본 되는 거. 이걸 얘기한 거.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각하사유가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 최소 요건 좀 알아두라는 거야.
보존 등기는 지분만 할 수 없고 전원 명의로. 그 다음에 상속 등기도 지분만 되고 전원 명의로.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는 거꾸로 지분만 되고 요게 안 돼요. 요 시험에 자주 이 세 가지 정도만 봐도 자꾸 몇 가지 더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세 가지만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래서 1번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입니다. 지분만 본 등기 이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구분 건물 대지 사용과 분리처분 바늘과 실의 관계. 바늘 가면 실 따라간다 했지? 분리처분 못한다 했어. 2호 위반. 3번도 저당권을 피도한부채랑 분리양도 조금 전에 다 봤어. 4번도 이미 등기됐는데 또 중복 등기 신청해. 보존 등기. 전부 다 2호 위반이야. 5번 법령 근거 없는 특약. 전부 다 2호 위반입니다. 전부 어디에 나와서 20페이지에 보면 20페이지에 나온 규칙 52조. 요 규칙 52조에 규정된 것은 이것은 29조 2호 위반을 29조 2호 위반을 부연 설명한 거예요. 10가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꾸 읽어보다 보면 그 밑줄 친 부분만 알면 다 답이 보여요. 제가 밑줄 딱 쳐놓은 거예요. 그 부분만 눈에 들어오면 답이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은 1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29번까지 두 문제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보세요. 28번 취하. 취하라는 게 뭐라 그랬어? 취하? 등기 신청을 처리하는 게 취하라겠지. 누가 하는 거예요? 취하는 신청인이. 각하는 누가 하는 거야? 등기관이. 즉 각하는 신청한 사람한테 하고 싶어 죽겠는 등기관 안 해주는 거예요. 취하는 신청인이 하기 싫어서 내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자 취하는 당연히 신청인이 언제든 취할 수 있는데 시기상 제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문제되냐면 등기를 다 끝내고 나면 취하면 안 돼. 등기관이 밥 다 먹고 밥상 다 먹고 나서 숟가락 놓고 어우 잘 먹었다 했더니만 토해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만 취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취하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설명됐다 그러냐면 19페이지 하단에 필요한 말 다 들어가 있어요. 강의 노트 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취하 신청인이 처리하는 것이다. 각하 전 마치기 전 즉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다.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특별수권을 받아라. 공동신청은 공동으로 취하한다. 일괄 신청의 경우는 일부 취하 가능하다. 전자신청의 경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 즉 인터넷을 통해서 취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28번 문제 바로 여기에 거의 다 걸려 있어요. 몇 개 안 되지만 틀린 걸 찾으라 했는데 1번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취할 때는 뭐라 했지? 특별수권을 받으라 했어. 취해야 되는 대리권을 같이 받아와라. 물론 실무상은 등기신청 위임장에 모두 다 특별수권 줘버려요. 위임장에 부동문자로 찍혀있어. 등기신청은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복대리 선임에 위임하고 취해야 되는 대리권 다 위임한다. 즉 특별수권을 다 줬어. 그러니까 부동문자로 찍혔어요. 여러분이 위임장에 도장 딱 찍는 순간 다 알아서 하라고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이 나기 전까지 이게 언제야? 완료 전까지 즉 마치기 전까지입니다. 밥 다 먹고 밥상 다 먹고 숟가락 다 내려놨더니만 토해내라면 안 된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신청 권자 의무자 각각 단독으로 취할 수는 없다. 공동신청은 공동으로 취하는 것이고 단독신청은 단독으로 취하는 거예요. 4번처럼 신청서로 즉 동일한 신청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한 후 이게 바로 일괄신청. 그 뭐라고 표현한다? 일괄신청. 일괄신청의 경우는 뭐가 된다고? 일부 취하가 허용됩니다. 일괄신청이요. 일괄신청. 틀린 것이고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29번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요건 시험에 한번 나왔다 했잖아. 등기필 정보는 아직 안 나왔어. 등기 끝나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해준다 했죠. 그래서 종래 과거에 등기 필증 제도가 더 이상은 이제 없어지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다? 등기 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 두 가지 제도로 만들어졌다 했지. 등기 완료 통지. 그러면 등기 필 정보는 새로운 권리자가 생길 때 만든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권리자 기입 등기할 때 이것도 만들고 동시에 통지 이것도 같이 해주는 거야. 새로운 권리자 안 생기면 등기 완료 통지만 해. 지금 요걸 물어본 거야. 완료 통지.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 건물 증축했다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 주소 변경했다 등기 완료 통지만 들어가. 새로운 권리자 안 생기니까.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자 행정구역 변경으로 등기관이 직권 후 주소 변경 등기에서 등기 명의인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직권 주소 변경했을 때는 소유자한테 이런 걸 당연히 변경된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번처럼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 후 소유권 보존 등기했을 때 보존 등기 명의자는 자기가 소유자 됐지만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줘.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 누구한테 했냐면 신청한 사람은 반드시 해줘요. 신청한 사람. 영수증은 물건 사람한테 주듯이 등기 신청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뭐 한다? 등기 완료 통지해. 그리고 또 누구한테? 이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야. 알아야 될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명의자가 됐는데 자기 신청 안 했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채무자, 그 다음에 승소한 의무자 신청했을 때의 권리자, 그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할 때의 명의자. 이런 사람들은 다 등기 명의자가 됐는데 자신이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이 전형적으로 등기 완료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관공서가 촉탁했을 때는 촉탁 관공서 완료 통지해 줍니다. 우리 지적에서 등기 촉탁을 다 배웠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뭐 7일, 15일 할 때. 승소한 의무자 신청했을 때 의무자는 누구야? 이건 신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명의자가 된 누구? 권리자는 당연히 알아야 될 사람. 이게 승소한 의무자가 누구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생각이 안 나지? 매수인이 누구라고? 강부자일 때야. 이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상황 인식이 안 돼 잘 모르는 거야. 자, A가 B한테 팔았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등기 안 해가는 거야. 권리자가. 그래서 누가? 의무자가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이행 판결 받았어. 얘 판결 받아서 누구? 혼자서 어디 간다? 이 등기 신청을 간 거예요. 이렇게.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 의무자한테 뭘 줘야 돼? 등기 끝났다 완료 통지해 줘야지. 등기 필정보 안 만들어. 왜? 명의자와 신청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B 앞으로 해줬으니까 등기 끝나면 누가 앞으로 등기되는 거야 이게. 지금 A에서 누가 앞으로 지금 매수인 강부자 앞으로 등기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얘는 자기 앞으로 등기됐는데 모르고 앉아 있잖아. 왜? 본인 신청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한테도 알려줘야 돼. 여기는 신청인이기 때문에 완료통지. 얘는 명의자니까 완료통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4번 지문의 경우는 승소한 의무자가 여기 얘가 신청했어. 그럼 당연히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도 줘? 이거 강부자한테 주는 거야. 상대방. 둘 다 완료통지 다 해줘야 돼 이거는. 알았어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의무자. 이 확인정보가 어디서 나온 거야 아까? 등기필정보가 멸실능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법무사, 대리인이 확인정보를 만든다고 했지? 그러면 등기 끝나면 이거는 의심쩍어요. 왜? 누군가 등기필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방법 등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 끝나면 반드시 의무자한테 통지가 들어가요.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 29번에 등기 완료 통지 여기는 한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요게 안 나왔어. 이게 사실 등기필정보가. 오늘 아까 정리해 줬죠? 권리에 대한 언제? 보존, 이전, 설정. 즉 기입 등기할 때. 그리고 이전 설정 가등기할 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어디 기본적인 사항은 20페이지에 간단히 설명해 놨어요. 20페이지 등기필정보에 보면 그 위에 등기필정보 생성이 언제냐? 새로 권리자 기록된 등기인데 이게 바로 기입 등기다 하겠어요. 그래서 권리 보존 이전 설정 등기, 그다음에 이전 설정 가등기, 그리고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가 하나, 경정 등기 하나씩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오늘 요 등기 완료 통지까지 해서 절차적인 총론 문제는 다 끝내고 좀 쉬었다가 이제 강론 중에서 오늘 한 그 각종 소유권부터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소유권.